네, 2023년 4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최근 북한이 고체 연료 ICBM을 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NLL에서 또 도발을 했습니다. 역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담론이라 그럴까, 그리고 우리 군 당국을 향한 조언이라 그럴까, 하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김정은을 뺑뺑이 돌려라. 그리고 그가 움찔할 때 정확히 때려라. 무슨 소리냐군요. 이겁니다. 김일성의 생일을 앞두고 북한이 화성 18형 고체 연료 ICBM을 발사했죠. 북한이 작년에 8번 ICBM 발사를 했고, 그거 포함해서 모두 73번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4월인데 ICBM 3번 포함해서 9차례 미사일을 쐈습니다. 굉장히 많이 쏜 겁니다. 굉장히 많이 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고체연료 화성 18형을 쏜 날 우리 주식시장은 상승세로 출발해서 2.78포인트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이 정도 도발하게 되면은 아주 그냥 추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NLL에서 중국 어선을 앞세워서 뒤따라 내려오는 꾀를 부렸죠. 둘이 짜고 친 거죠. 그래서 우리 해군 함정이 출동해서 경고사격하니까 북한 배는 돌아갔고, 중국 어선과 우리 고속정은 충돌해서 쿵 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긴장된 모습들이 많은데 전혀 우리 국민들은 무덤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들이 무덤덤한 거는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니까 도와 언론도 많은 보도를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변화도 없습니다. 국민들도 몰라요. 아유, 알아서 되겠지 뭐. 북한이 한두 번 했어. 사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저럴 때마다 안보 위협에 대한 해설을 늘어놓고 도하 언론이 보도하게 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가만히 두는 게 오히려 현 경제를 보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우리 맹점이 될 수도 있죠. 아주 허점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쏴갖고 미국하고 담판을 하려고 그랬죠.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이면, 최근의 걸 보게 되면 단거리 미사일을 고체연료로 발사할 수 있는 걸 개발했고, 단거리 미사일에 올릴 수 있는 화산이라 그랬나요? 화산 372형. 그러한 전술 핵탄두를 개발해서 이제 우리를 때릴 수 있다, 이런 사인들을 보내고 있어요. 미국을 때릴 수 있다는 사인도 보내지만 우리도 때릴 수 있다. 이게 뭐냐? 미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너 윤석열 나랑 좀 회담하자,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미국하고는 지금 미국이 러시아 다루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바로 안 되니까,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처럼 중간에 나서서 미국하고 연결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서 위협을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 이런 해석이 하나 가능하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본격적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군은 사실 비상입니다. 지금 많은 군인들이 FS 훈련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기 북한이 NLL 이번에 또 넘어왔을 때도 또 비상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병사들이 굉장히 좀 피로가 누적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데, 저는 좀 뭐 국민들은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군인들도 좀 풀어줄 땐 풀어줘라, 이런 얘기를 우리 군 당국에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펼쳐야 할 전략이 뭔가 하면 무시 전략입니다. 북한이 뭘 하던 갔더니 대응 안 하고 막 자세히 지켜보고는 있고, 중요한 부대는 대비를 하긴 하지만 무시를 해야 됩니다. 이 무시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김정은이를 뺑뺑이 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 썼던 방법인데,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게 김일성의 유업이었고 김정일을 거쳐서
손자까지 완성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완성되면 자기네가 원하는 걸 이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김정은 때 그걸 완성했는데, 거의 완성했는데 트럼프가 반응을 안 보였어요. 왜? 뭐? 어쩌라고? 그걸 까보면 때려! 분노와 화염과 분노를 표시하고 그랬었죠. 이게 뭔가 하면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핵 만들었어? 뭐 어쩌라고? 써? 쓰고 싶으면 써? 그래, 핵미사일 쓰려면 써! 이렇게 하고 무시해버리면은 북한의 의도는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토대로 뭔가 얻어내고 담판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한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애가 때를 쓰고 막 뒹굴어가지고 그러면 모두 엄마가 해주고 아버지가 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멀뚱멀뚱 보고만 하거나 아니면 가버리면은 애는 정말 황당합니다. 더 기를 쓰고 울다가 진짜 눈에 안 보이면 혼자 주섬주섬 일어나서 그냥 울음 그치고 자기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은 애들은 그렇게 다스리는 거죠. 이게 바로 무시 전략입니다. 이거 국제정치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매번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우리도 비상을 울려서 대응하고 하다 보니까 북한의 단판에 말려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 재미를 들여서 한 20년 질주를 했는데 지금쯤은 무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성공단에서 있던 우리가 갖다 놓은 그 물자를 북한이 활용하는 거하고 거기에 있던 자동차, 출퇴근용 북한 근로자 출퇴근용 버스를 평양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북한을 창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이제 북한은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대응을 안 하면 아이씨 안 되겠구나. 그럼 뭘로 나오느냐? 천안함 공격같이 기상천외한 도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놀라게 만들어서 북한이 뭐 할 때마다 조건반사적으로 무조건 반사적으로 아유 깜짝 놀래하고 뭐 북한을 달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니야 이렇게 나가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과거 보수 정권이 그렇게 북한이 뭐 할 때마다 과잉 대응을 하다가 결국은 좌파들이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 북한을 달래줘야 된다. 그 꽃을 문재인이가 확 피웠던 겁니다. 근데 북한이 도발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고 있다 덤비려고 할 때 박살을 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당한다면 응징보복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무시해버려야 돼요. 문재인이처럼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연대 정외과 교수 문정인 교수의 그 주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도발을 하게 되면은 과거의 보수 정권은 응징보복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평양을 때리더라도 응징보복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무시해버려요. 계속. 그래서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 사용해봐. 해봐라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방방 뜨겠죠. 우리나라 언론도 그걸 굉장히 보도할 겁니다. 북한의 핵 사용 거론했다 그러면. 정부는 하지마 정도만 얘기하고 무시해버리고 가만 냅두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북한의 미사일의 약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북한이 ICBM을 화성 12, 15, 17, 18을 만들어서 ICBM을 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10,000km든 8,000km든 날아가겠죠. 날아가면 뭐합니까? 떨어져서 맞춰야 되죠. 근데 들어올 때 이게 지상에서부터 바다 위에서부터 100km까지를 대기권이라고 보고 그 위는 우주라고 보거든요. 이게 우주로 올라갔다가 여기는 저항이 없으니까 쫙 쉽게 날아와서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야 미국을 때립니다. 들어올 때 이 점점점 100km 밑으로 내려올수록 공기가 많아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잘못 내려오면은 우리 물에서 돌 옆으로 탁 던지면 물수제비 뜨잖아요. 그것처럼 튕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휴지로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튕겨나가지 않도록 앞을 뾰족하게 만들고 요 각도를 잘 잡아야 돼요. 요거를 재진입, 대기권 재진입 그래서 리엔트리라 그러고 그 들어올 때 이 안에 폭탄이 있으면 폭탄이 녹을 수도 있잖아요. 워낙 뜨거워지니까. 요걸 딱 보호하는 아주 이 공기와 마찰하면 뜨거워집니다. 그거를 막아주는 용기를 리엔트리 비클 RV라고 합니다. 이 RV가 공기에 맞아갖고 탁 튕겨나가거나 이 공기와의 마찰로 녹아버리면 이거는 의미가 없죠. 폭탄이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리엔트리 비클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북한이 지금까지 시험한 거는 리엔트리 비클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럼 북한이 만든 핵 탄두는 미국에 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제법 높은 겁니다. 두 번째, 이게
북한이 이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요 미사일은 쭉 올라갔다가 거의 대기권까지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이 공기층이 높으니까 여기서 탁 튀겨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두 번까지는 잘 안 튀겨요. 그러면 왜 안 튀기냐? 한번 물이 왜 우리 물수제비 돌 탁 던지면 처음엔 탁 튀지만 두 번째 튈 때는 확실히 거리도 줄고 높이 안 뜨죠. 세 번째는 틱틱틱 하다 물에 쑥 가라앉죠. 속도가 떨어집니다. 속도가 떨어지면은 마지막 속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물속에 가라앉을 때 목표물에 떨어질 때는 속도가 느리면은 우리의 패트리어트나 천궁으로 아주 맞추기 좋아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번 탁 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많아야 두 번입니다. 두 번 튀겨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좋아요. 처음에 한번 이게 내려왔다가 탁 올라갈 때 우리가 맞추려고 하다가 하고 놓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두 번, 한 번 튀겨서 다시 들어올 때는 느리기 때문에 아주 요격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게 북한으로서는 아주 불편한 약점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사실은 이 리엔트리 비클이 이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끝이 뾰족하면요 공기를 쫙 가릅니다. 그건 이해되시죠? 이 유선형으로 딱 돼 있어야 이게 팍 가릅니다. 가르면은 굉장히 빨리 내려오겠죠. 공기를 가르면서. 그러면 이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타버릴 수가 있어요. 탄두가. 리엔트리 비클을 그래서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천천히 내려가게 하게 되면 온도가 안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뭉툭하게 하면 돼요. 우리 저 KTX 열차 보면 앞이 뾰족하고 우리 그 지하철 보게 되면 앞이 밋밋하잖아요. 빨리 안 가는 거니까. 밋밋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기가 크게 부닥치죠. 우리 저 비만이 오는 날 개천에 가보면 물이 막 내려오는데 큰 바위가 있으면 물이 막 팍 튀기잖아요. 근데 물 튀기는 게 이 물에 부닥쳐서 튀기는 게 아니라 물 앞에서부터 확 올라가잖아요. 저 바위 앞에서부터. 마찬가지로 공기도 이게 뭉툭하게 내려가면 이 앞에서부터 저항이 탁 생기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뾰족하게 내려오면은 이 뾰족한 이 엔트리 베클이 온도가 올라가지만 이게 뭉툭하면 이 앞에서부터 온도가 올라가서 이게 덜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탄두가 터지지 않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화산 30일 탄두를 보게 되면 앞이 대처럼 뭉툭합니다. 그건 북한이 이 리엔트리 비클을 제대로 못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려오게 되면요, 떨어지게 되면 더군다나 이스칸데르로 한번 내려가다가 도약했다가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속도가 느린 데다가 탄두가 뭉툭하다 그러면 더 느려집니다. 이거는 천궁이나 팩3로 요격하기, 사드로 요격하기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핵 미사일 위협이 대단하지만 아까 리엔트리 비클이 확실하지 않다. ICBM은. 그 다음에 단거리 미사일은 속도가 느리다.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딱 꿰차고 그러면서 우리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천안함이라든지 이런 사건 또는 어디서 뭘 한다든지 기습적인 도발할 거예요. 그때마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한번 거칠게 다뤄놓고 있으면요, 쟤네들 또 이제 수가 딸리면은 이제 모순이 생깁니다. 최고 지도자 종무 지시대로 했는데 안 됩니다. 저는 남조선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 만들었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라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KMD로 막아내야 되죠. 몇 번 막아내게 되면 저쪽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때 북한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김정은이가 뭔 짓을 하든 간에 무시하고 또 해. 해봐. 또 해봐. 때를 쓰고 하다는. 그러나 이제 직접적으로 와서 엄마 아버지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 그냥 싸대기를 가기듯이 팍 때리고 또 냅두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전략을 펴는 건지 안 펴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부가 대체로 조용히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 개성공단 물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 얘기하고 있고 아마 이 정책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우리 군에서 북한이 할 때마다 국민들은 몰라 그렇지 매일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공포를 느끼는데 그거는 약간 풀어주라,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은이를 뺑뺑이 돌려라, 그리고 까불 때는 갈겨라, 이겁니다. 감사합니다.